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 11월 20일, 이제 21선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는 약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이 있었죠. 자, 보시면은 11월 20일, 이 21선, 이 노란색 선을 지켜주면서 좀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공급 계약 체결 나와줬는데 왜 주가가 밀렸지라는 생각에 흔들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가셔야 할 건, 자, 보시면은 카타르 국영 숙려청에 관련된, 자, 계약 상대에 관련된 재료가 나와줬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8월 25일날 공시를 보시면은 이미 나왔던 재료다. 프로젝트 낙찰 통신서를 접수를 하였다라는 LOA 발표가 나와줬고, 그런가 동시에 9월 24일날 공시를 또 보시면은 정정 공시가 나와줬어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도 이미 반증 알고 있었던 재료고, 그런가 동시에 우리가 또 봐야 할 건, 지금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 잔고 수주량에 관련해서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진 않고 있다.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건, 자, 이미 주가는 빠졌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대한전선이 이대로 주가가 빠지는 것이냐,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대한전선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런가 동시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수급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도 늘어나면 안 되는 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 한번 놓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화이팅 한 번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보면은, 자, 지금 대한전선이 지금 3%대 밀렸습니다. 3%대 밀렸는데, 일단은 오늘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줬거든요. 근데 개인이 70만 주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지금 매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재료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빠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LS 전선이 국내 최대 HVDC 사업 본격화를, 그러니까 첫 진출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먼저 LS 전선이 진입을 했고, 그러면서 대한전선이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수주 물량에 관련해서 이제 불안감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악재는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몇십조 원의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LS전선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시장의 규모다. 그래서 대한전선 또한 이미 조정이 만들어졌고, 그런 동시에 지금 추가적으로 3%대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받쳐주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주가가 빠지면 안 되는 구간에 놓여 있구나. 근데 이 구간에서 그런 악재가 나와주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매물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21년도 최고점 팬데믹 사건 이후에 강력한 최상승을 보여줬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리기 전에 전 구간의 물량들을 한번 받아내주면서 매물 소화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은 그대로 또다시 224일선 상승 추세 타면서 그대로 반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추세를 돌파해주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한번 물량 소화 이후에 보시면은 한번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 이후에, 자, 거래량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을 보여줬는데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을 봤을 때 앞구간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매물 소화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224일선 좀 이탈이 나와줬긴 했지만 지지해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지지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 봐야 할 건, 자, 아직까지는 이 구간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반등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 거래량이 좀 돈이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매물대 한번 터치해주고
자, 횡보 과정을 걸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막 그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조정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물대를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지금 앞 구간의 거래량이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재료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상승 모멘텀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투심이 또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줬을 때, 빅테크 기업들 상승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는 전선주 또한 대한전선 또한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일단은 또다시 돌아가려는 상승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하고, 그리고 이 돌아가려는 상승 속에서 이 상승 모멘텀이 HVDC에 관련해서나 상승 모멘텀이 안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전 고점 돌파하겠지라는 생각에 계좌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전 고점 매물대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추가적인 눌림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리고 이제 시드를 더 늘려가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위해서 지금 자리 이 눌림목 자리 이용해서 무조건 분할 매수 타이밍들 잡아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시점이 이번 주 내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음에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는 하방합리를 가지면서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 이 외국인들의 80만 주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줬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깰 수 있는 수급이 들어와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할 건 내일 아침 마지막 변동성,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만약에 내일 이제 이대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매물대를 지켜주려는 수급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승 파동, 최근에 이 상승 파동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보시면은 중요한 매물대가 어딥니까? 맞아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돈이 들어왔던 구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이 구간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돈을 썼던 세력들 또한 손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주려는 매수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신호가 지금 벌써부터 들어와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 구간 공포에서, 공포심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공포에서 우리가 사고, 그러면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분할 매수 타이밍들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재빨리 수익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지금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가 동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VDC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한전선은 자, 상승 모멘텀은 많이 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선반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벌써부터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전 구간 매물대를 이제 벌써 마지막으로 한번 터치해 줬습니다. 이 구간은.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라운드 피그 자리까지는 그대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상승 모멘텀이 따라 붙어주게 된다면.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대차 정고 수량을 봤을 때 지금 공매도 수량이 어떻죠? 맞아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공매도 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들어와주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약반등에서 변동성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흔들기가 나와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매도 수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대차 잔고 수량이 상한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이 눌림목 자리 기회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전선 어디서 어떻게 비중을 늘려나갈지 매도 매수 타이밍들 제가 장중 브리핑으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조심해야 할 부분들, 수급은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자리에서 받쳐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눌림을 좀 보고, 그러면서 그 눌림목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어든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다 나와주게 된다면 그 신호가 보일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세, 그리고 공매도의 쇼커버링, 우리는 그 타이밍들을 잡아나갈 것이다. 그 분할 매수 타이밍들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계좌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고점 자리에서 또 한 번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흔들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해 놓으면은 결국에는 이 조정에서도 뇌동매매로 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뇌동매매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비중 조절 기회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을 같이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대안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가 분석해 놓은 정보들,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대응 전략들까지도 모두 다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안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구간 매물대를 이미 소화해 줬고, 그러면서 지금 올리는 단계에 있어서 그 다음 구간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이번 연도 이 3월, 5월 상승부터 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권을 모아가다가 거저 한 4개월, 5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물량 쌓이니까, 매물대 쌓이니까 큰 반등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 쌓인 물량들을 지금 털어내고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마지막 눌림이 나와줬을 때, 그 눌림목 자리에서의 기회를 가져갔을 때 다음 반등에서의 N자형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권에서 기회를 가져갔을 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주요 일정들도 다가오고 있죠. 12월 11일 FOMC와 네마니아의 날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그 날짜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자전거번호 010-7652-0171번호로 대안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지금 주식을 상승만 바라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느껴보셨지 않았습니까? 11월 초에 들어서면서 투심 꺾였고 추세 꺾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간에서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밑에서 잡고 들어오신 분들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조정에서의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도 해지 테마들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 공매도, 그리고 파생상품, 뭐 풋옵션, 이걸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굴려 나가게 된다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주식에서 현물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이제 수익이 나아지면서 시드를 보존을 시키면서 장기간의 계좌를 관리하고,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굴려나가야지, 상승장에서 돈을 비중을 어떻게 담아야 하고, 하락 조정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나갈지 명확하게 뒤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